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어느덧 봄인가 싶더니 오늘 날씨는 이제 초여름 날씨네 보면 이게 날씨가 하루하루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 금방 이제 겨울이었다가 봄이다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명상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해서 지나고 나면 금세 굉장히 그 명상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어떤 선법들이 쌓이면 당연히 그 선법이 쌓인 좋은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30페이지부터 저희가 법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화 측정계를 알아차리는 수행은 사념처 수행과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평화 측정계란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하나의 우리가 마음에 번뇌를 가라앉히는 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내 마음의 평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만약에 1에서부터 10까지 얘기할 때 아주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정말 10 정도 되는 속도로 혼란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1, 2처럼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잡념이 많을 때는 이걸 알아차리고서 그걸 버리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왜 혼란해졌는지, 또는 만약에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왜 평화로워졌는지, 혼란한 마음 또는 잡념이 많은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의 속도를 늦춰서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이 마음을 전반적으로 이 혼란스러움에서 안정되게 또는 이 많은 잡념이 많은 상태에서 고요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이 사실 사념초도 사실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념초로 하면 신수신법이죠.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몸에 대한 마음챙김, 신념처라고 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 몸과 관련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겁니다. 몸에서 몸이 어떤 상태일 때, 우리 호흡 명상을 한다면 몸이 어떤 상태일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않고 어떤 상태일 때 내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로워지는가. 예를 들면 내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습니다. 평화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시작할 때부터 몸을 살펴보면서 긴장을 푸는 거죠. 몸을 알아차리면서 긴장되어 있구나. 몸에 대한 긴장을 쭉 푸고 릴렉스라는 거죠. 몸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을 때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기 쉽다. 그러면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근데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호흡에 대한 느낌을 아주 움켜쥐면서 알아차린다. 몸과 관련된 느낌이죠. 그죠? 그럴 때는 이게 이렇게 호흡을 콱
호흡의 느낌을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호흡의 느낌을 너무 자세하게 움켜쥐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일종의 피드백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라 호흡이라는 느낌은 그냥 알기만 하면 되겠구나. 호흡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것만 알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만약 호흡을 알아차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긴장을 하면서 알아차리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는 호흡을 편안하게 그냥 밖에 풍경을 구경하듯이 편안하게 알아차리니까 내 마음이 훨씬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 이런 것들을 보면 피드백을 얻어서 이 명상을 바른 방향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념차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 볼 수 있습니다.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죠.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산매해들고,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TV 드라마를 봤다, 이런단 말이죠. 드라마를 보고서 느낌이 있단 말이죠.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상을 해보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보면 마음이 가라앉지를 잘 않는단 말이죠. 이런 어떤 좀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니까 이게 명상에 방해가 되는구나. 마음이 잘 가라앉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이게 명상에 장애가 되는 원인임을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절에 가서 새벽 예불에 참석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해서 예불 소리를 탁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는 신심이 일어난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좋은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 오히려 명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즐겁게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의 신심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유익하구나 하고서 내가 이런 어떤 게 내 명상에 도움이 되는 느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명상을 하는데 선법이 되고 어떤 것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불선법이 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경전을 보면서도 알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십념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십념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장애가 있는 마음 또는 선정에 든 마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라면 5가지 장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장애가 있을 때,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원함이 강력할 때, 또는 악의, 뭔가 분노가 있을 때, 또는 불만족이 있을 때, 또는 마음이 힘이 없이 졸리거나 또는 깨어있지 않을 때, 또는 마음이 여기저기로 들떠 있을 때, 또는 의심이 있을 때, 이런 장애가 있단 말이죠. 장애가 일어날 때는 어떠냐? 당연히 명상이 안 되죠, 그죠? 명상 주제에 몰입하지 못하고,
명상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평화롭지가 않죠. 그런 걸 보고서 이런 장애가 있는 마음은 정말 해로운 것이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장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아주 극단에 있는 산매에 든 마음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명상 주제에 몰입이 돼서 아주 행복한 상태에 머문다. 이럴 때 보면 스스로 아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탐진치에서 벗어난 놓아버림에 생긴 즐거움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구나. 여기서 마음 챙김도 강해지고 치유도 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내 마음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 거죠. 때로는 장애가 일어났다가 또는 뭐 장애가 없을 때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보면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고 이게 유익한 상태인지 아니면 해로운 상태인지 명상에 도움이 되는지 명상에 방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혼란에서 벗어나는지를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명상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점점 잘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의 마음을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 상태가 그대로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어떤 그 명상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불선법인 이것을 버리고 선법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바로 바른 정진인 거죠, 이게. 바른 정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진입니다. 불선법이 뭐냐?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거.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불선법인 거죠. 선법이 뭐냐?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 평화롭게 만드는 것, 고요하게 만드는 것, 놓아버리면 행복으로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선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법과 불선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데도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 한단 말이죠. 내가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이게 그냥 당연히 이제 인간으로서 마땅히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내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 괴로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죄책감이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거든요. 이게 사실 불선법이라는 거죠. 해로운 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해로운 법인지,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고, 또는 주위에도 아무 도움이 될 바가 없는 불선법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계속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근데, 이걸 부처님 법을 듣고, 이건 해로운 것이고,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나를 포함한 다른 모두에게 도움될 게 없는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자애심, 선법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정정진을 하면서 바른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겁니다. 팔정도에서 그렇잖아요. 정정진, 정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이 정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정정진,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마음 챙김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잘못 오해하면 어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도 결국은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폭이 훨씬 없습니다. 정정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를 지키는 것도 사실 정정진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행동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불자 5개 중에도 살도 망지고 했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템 음행을 하지 말고 악의적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선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또는 걷기 명상을 하면서 하는 정진만 정진이 아니라 사실 이런 개의 측면부터 다 포함하는 좀 더 훨씬 폭이 넓은 거죠. 이제 정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마음 챙김이 개발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호흡 명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 명상 자체가 상당히 섬세한 그런 명상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거친 상태에서는 사실은 호흡 명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배워볼 게 뭐냐 하면 호흡 명상의 16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해서 호흡 명상에 관한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흡 명상이 1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4단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4단계가 무엇이냐?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숨을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수행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면서 수행한다. 네 번째가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수행하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며 수행한다. 요게 이제 4가지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동감하듯 수행의 가장 커다란 방해꾼은 역시 잡념입니다. 사실, 잡념, 생각이 명상에 가장 큰 방해가 되죠. 그죠? 명상하다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그거 빠지다 보니까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잡념이 없으면 사실은 명상의 장애가 거의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들숨과 날숨 알아차린단 말이죠. 이 들숨과 날숨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안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계속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안다. 너무 간단하죠. 현재의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 호흡을 알아차린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느껴지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잡념이 일어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들숨, 날숨 한번 알아차리고 나면 잡념이 일어나서 한참 거기에 빠져있다가 아이고 잊어버렸구나 하고서 들숨, 날숨 하다 보면 또 잡념이 빠져서 또 한참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이거 버리고 끌고 오고,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버리고, 주의력을 다시 호흡으로 끌고 오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몇 번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죠. 왜 이러나? 짜증나게, 이 잡념이란 놈, 짜증난다. 왜 나를 이렇게 방해하노? 이러면서 화가 난단 말이죠. 싫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하기도 명상하기도 싫게 되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명상이 별 재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보면 그게 또 명상의 장애가 됩니다. 명상의 장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만족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명상의 두 번째 장애, 악이죠. 그죠? 수행을 싫어하게 되고, 잡념을 싫어하게 되고, 수행이 안 되는 잡념이 일어나 내 마음을 싫어하게 되고, 명상을 잘 못하는 내 자신이 싫어지게 되고, 인내심이 부족한 나에게 불만족을 가지게 되고, 다 비슷한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악이죠, 이게. 탐진치 중에 진심에 해당합니다. 명상의 장애이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당연히 이러면 명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념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합니다. 이럽니다. 사실 잡념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인과관계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어떤 마음이 개발되는 것, 좋은 쪽으로 개발되든 안 좋은 쪽으로 개발되든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보니까 어떻게 하다 터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수행을 로또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처럼 수행을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터지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로또하고 비슷합니다. 확률이 없는 건 로또가 터진 사람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죠? 300만 분의 1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터졌지. 그래, 나도 사면, 사다 보면 터지겠지. 이런 식의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하면서도. 근데 사실,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인과관계에 따른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도 뭐냐 하면, 괴로움에 벗어나는 깨달음에 이르는 정확한 원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괴로움은 질병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게 그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겁니다. 원래 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거죠. 병이라고 본 거죠. 육체적 병에도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여러 의사들이 하는 약물 치료나 또는 수술, 여러 가지 운동요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인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괴로움이라는 병의 원인을 없애는 제거하는 아주 정확한 치료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불교 명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병이 점점 완화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치료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로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법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원리에 대한 또는 고통의 일어남과 고통의 소멸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제일 처음 가르치시는 게 사성제를 가르치는 거죠. 괴로움의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그 괴로움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아까 이 잡념을 없애는데 끊임없이 막 의지로 계속 갖고 오는 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새장에 새를 키우는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 새장 속에 새를 넣어놓고 물을 콱 닫아놓고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새장문을 탁 열면 새가 확 날라 도망가죠. 그죠? 다시 안 들어옵니다. 보통. 왜냐하면 새장 속이 항상 가둬놨잖아요. 가둬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 감옥인 거죠. 그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새장의 문을 닫아놓지 않고 새장 속에 맛있는 새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나 또는 물이나 또는 새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 넣어놨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새가 오히려 찾아오죠. 그죠? 여러분들 저 해운대 백사장 가보잖아요. 갈매기들이 다 잘 쫓아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온 관광객들이 먹을 걸 잘 주니까 찾아오는 거에 도망가지도 않아요. 어디 사람 오면 막 쫓아오잖아요. 어디 연못 같은 사람들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 같은데 연못에 비단잉어를 많이 풀어놓은 데가 있죠. 그죠? 근데 왜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 잉어들이 사람 오면 막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을 걸 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거기 사람을 쫓아가고 좋아하죠. 근데 만약에 그 잉어가 보면 사람들이 먹을 걸 주지 않고 그 지역에는 보면 오히려 물새들이 막 잉어를 막 잡아먹는다 이러면 진짜 물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잡아먹힐까봐. 마찬가지죠. 이제 이 새들도 보면 내가 먹을 걸 주고 새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갖춰 놓으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새장 속에 그런 먹을 걸 넣어놓으면 새장 안에 지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비슷한 거죠. 이게. 우리 마음도, 우리 호흡이라는 것,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이라는 것도 억지로 잡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옥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감옥으로 느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주려고 호흡을 갖고 오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게 되죠. 호흡으로 주려고 갖고 오는 걸, 그걸 이제 강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 감옥과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사회와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억지로 들어가 있느냐, 타율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옛날에 어디 뭐 TV 다큐 같은 거 보니까 북유럽의 이런 감옥은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환경도 너무 좋고, 최고 시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음식도 너무 잘 나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보통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이래 지내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거기 지내는 사람한테는 그게 감옥인 거죠. 거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런 데가 있다 하대요. 우리나라에도 방탈출 카페라고 이런 게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뭐, 그 방에다 그 사람을 넣어놓고 거기에 잠궈놓고 거기에 뭐 탈출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죠? 사실 그거는 겉보기엔 감옥이잖아요. 그죠? 문을 잠궈놓고. 그래도 그 사람들 돈을 주고 거기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돈 주고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옥이 아니죠. 감옥처럼 생겼지만 감옥이 아니라 그 일종의 내가 그 노는 그냥 이제 노는 장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더라도 내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감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하면 그게 자유로운 그런 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명상을 할 때 억지로 호흡을 알아차려 이러잖아요. 그럼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죠. 감옥에 가두면 어떻습니까? 탈출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학생들 보면, 부모들이 보면 맨날 공부해라 이러잖아요.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공부하기 싫죠. 학생들도 보면. 틈만 나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가도 참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너무 싫죠. 거기 있는 거 하루라도 더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사실 사회에서는 보면 무슨 뭐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돈 주고서. 이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원해서 하느냐, 강제로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우리 마음도 사실은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항상 감옥을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도망갈 주의력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해서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주의력이 이 순간에 호흡에 머물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대체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집안에서 부모가 맨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애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모가 보니까 이건 뭐가 재밌나 싶어서 애들도 책 보는 습관이 배인단 말이죠. 일종의 그런 게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해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싶게 만드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거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마음을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도 편안하게 쉬잖아요. 그러면 좀 편안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머물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식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이 순간에 만족하는 인식을 일으키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다. 이대로 나는 만족한다. 너무 명상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인식을 개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개발하면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기가 쉬워지는 거죠.
편안한 장소니까. 그리고 긴장을 푸는 거죠. 내가 뭐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죠. 자애심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내가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긴장이 되면 어디든지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긴장된 상태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긴장을 못 푸는 겁니다. 안심 못 하는 거죠. 두근두근하고 긴장하고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되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난 이대로 만족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포용하고,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편안하잖아요. 이 순간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현재의 순간에 내 마음 상태를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주의력이 딴 데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호흡을 내 친한 친구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 나하고 제일 친한 내가 좋아하는 친구처럼 여긴다. 하면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지내는 게 뭐가 힘듭니까? 편안하잖아요. 그죠? 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한테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 주의력이 머물고 싶도록, 현재 순간에 머물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자애롭게 또는 만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원함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원함이 없습니다. 불만족도 없단 말이죠. 악의가 없는 거죠. 명상의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상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긴장되고 불편한데 즐거움이 안 생깁니다. 릴렉스가 되고 편안하고 내 마음이 휴식이 돼야지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도록 이 순간을 아주 편안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과거와 미래라는 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42년째 승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하지 않은 일들은 일어난 반면 제가 계획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망상을 시작합니다. 단지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망상하지 않으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느끼죠, 그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진짜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한치 진짜의 미래도 예상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우리가 코로나만 봐도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이 지금 2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 했습니다. 누구도. 영화에서도 이렇진 않죠. 그죠? 영화에서도 보면, 한 지역, 한 나라, 아프리카면 한 대륙 이 정도에서만, 이 전염병이 퍼져서 막 이제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죠. 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막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런 것도 영화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그 전에 영화에 나왔으면, 야, 너무, 영화긴 하지만, 과장이 너무 심하구만. 이게 그 영화가 리얼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랬을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상 못 하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미래가 예측되는 가 있죠. 미래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측 안 되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게 많단 말이죠. 물론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대비해야 될 정도만 걱정하거나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도 아무 쓸데가 없는데 걱정해도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아무 소용없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그걸 완전히 지워버리면 제일 편안하고 시간 낭비도 없을 텐데 우리는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특히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진짜 무지하게 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타임라인, 그냥 데드라인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획을 하는 거죠. 이거를 시간을 재는 거죠. 이게 범위가 200페이지니까 200페이지를 1시간에 몇 페이지씩 봐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걸 다 보는데, 그래, 6시간이 걸리고, 2번 보는데, 그 다음 3시간이 더 걸리고, 이러면서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아닌가, 다시 계산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닌가, 그래, 공부하려면 필요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잠을 좀 자놔야지. 잠을 잤다가, 잠자고 일어나서, 그래, TV 좀 보고 그래.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를 계획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딴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닥치면 별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닥치면 내가 예상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할만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닥치기 전에 걱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목숨 잃는다 하잖아요. 잠시입니다, 이게. 숨을 끊어지는 거는.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 내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다. 누구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처형된다. 이런,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완전히 늙어버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순간은 단우대에서 머리가 탁 자르는 순간은 진짜 단 몇 초잖아요. 그 고통은 단 몇 초입니다, 이게. 근데 그 전에 그 괴로움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도 여기도 있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일어났기를 바라는 희망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우리 과거를 기억으로서,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기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취합돼서 기록이 되고 처리가 되고 다시 출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즘 뭐 기억에 대해서도 보면 여러 연구가 많지만 그 과정에 보면 완전한 그 100%의 어떤 정보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부터 일부 그 정보를 일종의 무슨 그걸 인코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뽑아내는 거죠. 그냥 필요한 어떤 기억에 필요한 요소들, 정보를 뽑아내서 그게 처리가 되고 나중에 처리가 돼서 막 처음에 단기 기억으로 갔다가 그다음 나중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그게 다시 이제 뽑아내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과거에 원래 처음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지금 출력되는 게 아닌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억의 속성이 그러는 거예요. 과거라는 것이 계속 재구성되고, 지금 이 순간에 재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비유를 했냐면, 영어로 보면, Chinese Whispers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중국 뭐 속삭임인데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게 뭐냐면, 옆 사람한테 옮겨서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가족 오락관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옆에서 옆 사람한테 막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저 끝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끝에서는 엉뚱한 얘기하게 되잖아요. 사실 기억이란 게 이런다는 거죠. 처음에 첫 사람한테 시작돼서 마지막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대한 기억도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지도 않은 걸 왜 우리가 중요시 하냐는 거죠. 기억의 속성이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군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데 그 영국군의 최고 사령관이 이제 자기 지휘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병력을 더 강화해라. 우리는 지금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병력을 강화하고 우리는 계속 진군할 것이다. 영어로 뭐냐 하면 이게 send reinforcement. 그러니까 이제 reinforcement가 이제 강화하다, 병력을 강화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send reinforcement. We are going to advance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진군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쭉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사단장한테, 연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중대장한테, 소대장한테 쭉 그 다음에 일반 병사한테까지 쭉 이 지휘 체계에 따라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나중에 사병들한테 전달됐냐면 send 3 and 4 pence. 그러니까 이제 그 send reinforcement하고 send 3 and 4 cents. 그러니까 pence. 그러니까 3, 4펜스를 보내라 하고 send reinforcement 비슷한 거예요, 발음이. 3 and 4 pence나 reinforcement가 들으면 이제 좀 비슷하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병력을 강화해라, 병력을 좀 더 보내라 한 게 3펜스나 3펜스 지금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we are going to danc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군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춤추러 갈 거야. 춤추러 가니까 3, 4펜스씩 다 내.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전달이 된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병력을 더 보내서 우리가 진군하니까 병력을 더 보내. 이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 사병들한테는 3, 4펜스
보내라. 우리가 춤추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전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기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기억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의 기억을 가지고 인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전에 처리된 기억을 가지고 이걸 인출하는 거죠. 이게 출력되는 거죠. 이게. 이 사실 이게 이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냐면 과거에 대한 것도 보면 현재하고 다르고 이게 사실은 마음에 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결국은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임에 의해서 피로해집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피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도 버리고 또 미래도 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과거나 미래도 쫓아갔던 이런 마음의 상태가 보면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는가, 얼마나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편안하게 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과거나 미래에 끌려가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것도 현재의 순간에 억지로 머물러야지 애쓰는 게 아닙니다.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때에서야 보면 마음이 정말 이 순간에 멈춰서 편안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순간에 멈추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거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괴롭고 피곤한 일이 사라지면 우린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었던가. 나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인생이 무겁고 괴롭고 피곤한 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쓸데없이 과거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지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짊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힘들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현재 순간 살아라. 욜로, 까르페 디엠 이러잖아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정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개발됐을 때 얼마만큼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를 잘 알지 못하죠. 보통은 뭐냐 하면 현재 순간에 충실이라 하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말고 현재 그냥 잘 즐기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로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습관들, 그죠? 그런 어떤 잘못된 정신적 경향성을 버리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휴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도 있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것 빼고 우리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고 있다는 거죠.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사실 과거나 미래만 버리고 현재 순간에 마음을 두는 이런 연습만 많이 돼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이 연습만 하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명상할 때는. 명상할 때 명상이 왜 안 됩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에 생각하고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막 꾸준히 연습하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편안하게 이 순간에서 휴식한 이 연습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이 느낄 수 있어요. 야, 너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무기력하지 않나? 인생이 재미없지 않나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야, 정말 마음이 편안하구나. 마음이 정말 고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충분히 훈련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호흡 명상을 하든지 하면 그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마음이 멈추는 훈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대상만 바꾸면 현재 순간에 호흡으로만 내가 대상만 바꾸면 그게 호흡 명상인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이런 이 습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게 계속 나를 방해해야 한단 말이죠. 명상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명상을 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필요한 만큼은 하죠. 근데 필요한 게 10이라면 90 이상은 필요 없는 데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필요한 생각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정신적 습관이에요. 시간 낭비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어떤 현실을 알고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괴로움에 벗어나는 그런 원인들을 가르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라. 과거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미래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자는 열반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배운 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해보면 내가 해보는 걸 통해서 내가 결과를 얻게 되죠. 피드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배운 대로 해보지 않으면 이거 알 도리가 없습니다. 들어만 가지고는 잠시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지면 끝입니다. 배운 대로 잊지 말고 그대로 내가 기존의 습관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다 보면 정신적 경량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선법을 개발하면 생긴 그런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내가 옛날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는 그렇다 싶잖아요. 그죠? 맞지. 지나가면 똑같습니다. 언제 그랬지? 왜 그래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명상을 사실은 막 뒤에 계속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까지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순간에 두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잊지 말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